순서대로 볼게요. 셀루메드 상한가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간만우처럼 거래 재개 후에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다. 간만우 차트 상한가 갔다가 쭉 하락해서 2% 마감했어요. 양봉 마감하긴 했는데 다음날 이후 계속 하락이 나왔죠. 간만우를 설명하면서 과거 사례 숙지해서 셀루메드도 반짝 상승 조심하자 했고 그 흐름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스코비 셀루메드랑 지분 관계로 커플링이죠. 같이 움직이는 거 해서 셀루메드는 상승인데 왜 인스코비는 하락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역시 설명한 건데 상장 재료 소멸과 유사하다고 했다. 상장 재료 소멸, 이거는 이제 뭐 다 이해를 쉽게 하고 있겠죠. 쿠팡이 상승을 하고 동방외 쿠팡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셀루메드가 상승을 하든 말든 인스코비는 하락이 나온 거죠. 동일하다. 동방 3월 12일 기준으로 상장하고 쭉 하락했어요. 이게 상장 재료 소멸이죠. 상장 전에 매수를 해서 상장 전에 매수를 해서 상장 전에 매도를 한다. 상장 전까지 닥치고 홀딩해라. 이렇게 쭉 홀딩해서 수익 냈고,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렇게 리딩 나왔고, 여기 보면 한방, 두방, 세방, 상한가 3방 나왔어요. 상한가 3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완전 기대치를 낮춰야죠. 선반영, 이것도 DPC, 빅히트 이런 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쿠팡이 3월 12일에 상장을 하고 8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초보의 생각으로는 이게 나온 거지. 이게 나오면서 추격 홀딩을 해버린다고. 하지만 현실은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다. 이게 진짜 높은 확률의 재료 소멸 정석 흐름이다. 여기서 이제 하락이 안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확률은 진짜 낮아요. 제가 리딩하면서, 제가 리딩을 지금 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없어. 상장을 했는데 상장 관련주가 상승한 기억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당일이거나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아무튼 거의 없어. 그냥 승률이 엄청나게 낮다. 100개 중에 1개, 2개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무조건 그냥 하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근데 이 댓글 보면 또 어리석종 나왔죠. 얘가 MBT가 쿠팡 관련주라고 상한가 간다고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MBT 상한가 가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MBT가 하락하면 저희 방에 가입을 하겠대요. 누가 가입시켜준대? 아무튼 뭐 MBT도 하락이 나왔고, 얘의 주장은 쿠팡 상장 이후부터 시작이라고 봐서 큰 홀딩을 하겠다 했는데 상장 후에 상승이 안 나오죠. 거의 다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댓글도 삭제하고 도망쳤고요. 진짜 진짜 멍청해. 쿠팡 관련주 중에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그 일부 종목들은 다른 이유로 회복이 나온 거죠. 마켓 컬리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 흥국 F&B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KTH. 다른 이유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거의 다 하락이 나왔다. 모든 가능성에, 그러니까 최악의 흐름도 생각하면서 좀 열어도 열린 마음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얘처럼 어리석정우처럼 이 닫힌 마음으로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 뭐 어떤 기자가 했나? 뭐 허위 보도를 누가 했다네요. 하여튼 기레기들, 뭐 기레기가 했는지 뭐 허위 기사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 의견 적정 받았어요. 22일에 이미 감사 의견 적정 공시가 나왔는데 왜 저런 거지? 왜 이런 허위 기사를 보냈을까요? 아무튼 허위 보도라고 합니다. 22일에 적정 나왔다. 그러니까 허위 보도가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을 거고, 재료 소멸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단기에 70% 급등이 나왔거든요. 70% 급등 나왔으면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해도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걸 생각을 못해? 왜 조정 없이 오를 거라고만 생각을 하나? 이 자연스러운 조정, 이거 좀 이해를 하시라고요. 급등 후에 급락은 당연하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초보분들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너무 대응이 엉망진창이야 진짜. 밥똥을 좀 생각하세요. 밥을 먹으면 당연히 똥을 싸고, 신나게 달리면, 빠르게 달리면 당연히 숨이 차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해주면 조심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 되는데, 최소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락한 게 제 탓이라는 댓글이 있어서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 그럼 동방이 하락한 것도 내 탓이고, NP그룹 메디앙스가 정지된 것도 내 탓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여튼 처음 흘리고 남 탓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평생 남 탓만 하다가 죽을 인생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스코비 차트 볼게요. 여기서 단기 추세가 깨져서 3개월 이상 쉬어갈 수 있다. 이 역배열 저항받고 있는 거죠. 마치 지금의 코스피 차트처럼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야지 역배열 돌파 후에 정배열 강세가 나온다. 아무튼 끝이 아니라 쉬었다가 갈 수 있다 했고, 2,700원 이후에 추세가 나온다. 돌파 후에 쭉 70% 올라갔죠. 80% 정도. 이때 상승 이유는 3월 18일에 더마 코스메틱 일본의 아마존 론칭 45조원 뷰티 시장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셀루메드 거래 재개 공시는 3월 25일 장 마감 후에 나왔어요. 그걸 뭐 미리 알았던 주체는 매수를 했겠지만 개미들은 몰랐을 테니까 뭐 차트로 접는 수밖에 없죠. 어때? 이렇게 역배열이 잡히죠. 역배열이 잡히는데 요 구간의 리딩이 3개월 정도 쉬어갈 수 있다. 아니면 더 간다. 끊고 올라가요. 이미 2,700원을 안착을 했습니다. 이 2,700원의 기준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저항이 2,700원 부분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부터. 미래에도 이 2,700원 안착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기 안착이 나왔을 때는
매매가 가능하다. 당연히 손절은 잡아야 되겠고, 일단 추세가 이렇게 장비별로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이탈 전까지는 홀딩이 가능하다 보면 되고, 결국 아까 말했던 더마 코스메틱 뉴스로 급등이 나왔고요. 481선 돌파 안착이 나옵니다. 추가로 더 가고 25일 장 마감 후에 대망의 셀루메드 거래 재개 공시가 떴어요. 그 시외로, 이날 시외로 2%인가 3%인가 정도 조금 오르고, 이때 대응이 당연히 다음날은 하락한다 봐야 되는 거죠. 왜?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 뭐죠? 쿠팡. 그러니까 이날이 쿠팡 상장하는 3월 12일과 동일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동방 외 쿠팡 관련주들 3월 10일 이후 하락할 것이다 했잖아요. 쿠팡이 상장을 하고 상승이 나왔지만, 그러면 셀루메드가 상한가를 가든 말든 26일에 셀루메드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인스코비는 하락이 나온다고 앞에 설명했던 요 재료 소멸 요거요. 그쵸? 이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과거 사례 숙지가 중요하다.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면 확률과 통계를 전혀 모르니까 무작정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태 흐름은 다 봤고, 이제 대응법, 물린 분들의 대응법. 요 구간에 지금 물린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단기적으로는 이 오늘의 저가 481선 부근 요 지지가 중요해요. 3,100원 정도. 3,100원을 이탈하면 이게 20선이랑도 좀 비슷할 겁니다. 20선 대응할까? 비슷하니까 20선으로 볼게요. 20선이라 하면 한 달에 매물대예요. 한 달. 그러니까 단기 매물대죠. 20일이 실거래일로만 주말 빼면, 주말 토일 빼면 딱 20일 나오니까 한 달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다. 그러니까 여기 대응할게요. 단기 포지션 3070원 이탈하면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낫다. 요게 대응하시고요. 이탈이 없으면 홀딩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탈하면 대응하시고, 다음 중장기 포지션. 나는 단기 아니다, 난 인스코비 좀 길게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빠지고 반등 줄 때, 혹은 새로운 재료 기대감이 붙을 때 그때 추매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크게 빠지길 기다려서 추매를 하시고,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봤을 때, 자, 밥을 먹고 똥을 쌌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밥똥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빠르게 똥을 싸든 천천히 똥을 싸든 어쨌든 이렇게 단기에 계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타점은 역배열 돌파 초입이 나왔던 여기 역돌초 요 구간이고, 이 상승폭이 작아 보이지만 80%예요. 요 동글베이 역돌초 구간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박스죠. 지금은 박스권으로 양호해요. 하지만 또 이 박스가 요만큼 또 2,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올라가면 이제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거니까, 중장기 관점으로도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여기서 물렸으면 답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내려가니까 답이 없는데, 지금은 하락이 멈췄잖아. 하락이 멈추고 행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가서 봐도 약간 이런 구간이죠. 그냥 여기가 행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자리가 명확하게 있죠. 여기도 지켜주는 자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면 큰 하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키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또 역배열 돌파 구간을 보면 대충 잡아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좀 노려보시라고. 이런 구간들에서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요 자리, 자꾸 이런 고점에서 좀 들어가지 마시고. 그 월봉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일봉만 보지 말고 월봉도 보시고. 일봉만 보는 건 뭐다? 눈, 코만 보는 거다. 입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눈, 코, 입, 키까지, 전체적인 몸매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는 게 이 월봉을 보는 것이다. 근데 일봉만 보면 그냥 코만 보는 거야. 코만 이쁘면 뭐해. 응? 전부 다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럼 인스코비 설명은 끝났고, 파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파동, 이런 조정 구간에서 쫄 필요가 없다. 정배열이라면, 박스권이라면. 역배열이면 문제가 되는데 정배열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중장기 포지션은 주황에서 매수해서 이것을 다 버티고, 이 조정을 버티고 여기까지 가는 게 중장기 포지션이에요. 응? 주황부터 수익 반납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서현, 윤석열 관련주죠. 딱 똑같이 나오잖아. 봐. 주황에서 매수해서 이 손실 구간을, 수익 반납 구간을 버티고 여기까지 먹어서 300% 먹는 게 중장기 포지션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꺾일 때 분할 매도 시작하는 거예요. 찹찹찹 매도 시작 이렇게 해서 챙기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역배열 끊었을 때 요런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들어가서 또 하락이 나오면 다시 또 찹찹찹 분할 매도, 또 다시 올라오면 매수하는 거지. 가지고 가다가 또 꺾이면 찹찹찹 분할 매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서현탑도 마찬가지죠. 묻지 마라, 계속 간다. 앞으로도 묻지 마라, 계속 간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 구간이 당연히 나온다. 당연히 조정 구간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걸 생각하면서 월봉 보고 파동 이해를 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자, 오늘 상한가 갔던 추천주 태용로직스도 보면 조정 구간이 추천하고 30% 올랐지만 다음 조정 구간 빡 나오고, 여기도 추천하고 20% 올랐지만 또 조정 구간이 나오고, 요 조정 구간이 커요. 막 20% 30% 합니다. 15%, 최소 15%. 여기도 조정 구간 나오고,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간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조정 구간. 요날에 윗꼬리다. 윗꼬리 무게 둬라. 윗꼬리를 하면 이렇게 뼈만 남기고 빠지는 거죠. 반짝 상승. 그때 윗꼬리 무게 준 이유가, 이것도 월봉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고 이따 볼 건데, 5,500원 한착이 1차로 중요하다. 5,500원은 여기 전고점 돌파고요. 6,000원 이후에 추세다 한 것은 여기 6,000원 전고점 저항. 질문이 7,000원 이상까지 홀딩? 물어봤는데 그렇다. 한 번 나간 리딩은 계속 동일하다. 이것을 요 과거부터 계속 동일하게 리딩을 줬고, 가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여기가 고점인가? 뭐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월봉을 볼게요. 월봉을 보면 당시가 여기에요. 여기면 자, 첫 번째 박스가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박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두 번째 박스예요. 두 번째 박스 자리니까 여기서 제가 윗꼬리 자리인데 더 간다 한 거고, 고점은 여기죠. 고점은 여기잖아. 지금 현 위치는 고점이 아니다. 이 왼쪽을 봤을 때 여기는 절대 고점이 아니다. 1분만 보면 이 판단이 안 된다고. 여기가 고점 치고 계속 빠지는 자리인지 1분만 보면 딱 비싸 보여. 바닥 대비 100% 올랐으니까. 월봉을 보시라고. 월봉을 보면 좀 더 수월하게 판단이 된다. 여기서 추천, 반복 추천했고 이렇게 올라갔죠. 또 강조를 많이 했던 추천주예요. 다음 HMM, 이것도 둘 다 같은 이유로 올랐어요. 스웨즈 운하 사고 때문에 운임비 그리고 물류 관련주들이 수혜를 본다. 거기서 길을 틀어 막아가지고 문제가 커졌죠. 이것도 하락폭을 여기를 보면 20% 30% 정도 됩니다. 이런 하락폭들이 20% 30% 정도 돼요. 이런 구간들을 거쳐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추세선 더 복습하시고,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12발행이에요. 12발행. 이게 뭔지 알 필요도 없고 초보분들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발행이 되면 무조건 하락하는 줄 아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상한가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냥 차트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시를 해석하는 것보다야 차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요? 자주 설명하는 건데, 여기도 전환사채 이런거, 전환사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말이고, 불안해서 질문을 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저는 무시하라고 했고 이후에 상승이 나왔죠. 휘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이때 작년 3월에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왔다. 눈물 흘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불안해해. 하지만 저는 또 무시하라고 했고 그냥 차트 대응하면 된다. 추천도 했고요. 이때 추천을 한 거예요. 추천을 했는데 2, 3일 뒤에 이 공시가 뜨니까 불안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시해라 했고 쭉 크게 올라갔다.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내용이 카페에 엄청나게 많아요. 카페 보시면 휘마시스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신화가 이 종목을 어떻게 리딩을 줬나 다 떠요. 다 뜨니까 들어가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휘마시스 내용으로 빠르게 내려가 볼게요. 방금 설명했던 CIS 전환사채, 여기 추가 상장 CB 전환 청구권,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인식이 되나 물량이 적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보면 나눠서 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대개는 아우 지겨워 이 질문 진짜. 제발 숙지하고 무시해라 그냥. 휘마시스도 목적에 따라서는 상한가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 전환사채 발행의 상한가, CB 발행의 상한가,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상한가. 그냥
무시하시고 차트 대응하면 됩니다. 이제 파동 설명도 끝났고 지겨운 CB 설명도 끝났고 셀루메드 대응법 봐야죠. 그치? 이거 1번 봤고 2번도 봤고 3번 셀루메드 대응법 차트 가볼게요. 셀루메드가 오늘 흔들기가 엄청 심했네요.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난리 브루스. 중요한 지지는 다 오늘의 시가 7,470원 그리고 오늘의 저가 이렇게 두 개 잡힙니다. 단기 포지션은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단기 포지션은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고 기회비용을 살리세요. 더 보더라도 여기까지만 보시고 간만으로 가서 보면 됩니다. 또 간만으로 가야 되나? 이때도 똑같이 제가 리딩을 했겠죠. 시가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 6,1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 단기 포지션은 6,100원 이탈하면 정리해라. 길게 봐도 4,600원 이탈 시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탈이 나왔으니까 단기 포지션 정리 끝. 이 이후로는 그 현금으로 다른 종목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도 이탈이 나왔으니까 홀딩 했던 분들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후로도 계속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딱 정리를 했으면 기회비용을 살렸다. 그러니까 셀루메드도 만약에 셀루메드가 무조건 간만호처럼 이렇게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락을 한다면 시가를 이탈한다면 대응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조정이 하락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셀루메드 가서 어디가 중요하다? 시가 7,470원이 중요하다. 여기 이탈하면 단기 포지션 대응해라. 지키면 홀딩이 가능하다. 이 시가라는 게 지지선이라는 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밑은 물이다. 물이야. 요 시가가 땅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수영을 못하는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 수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수영 못한다고 전제하고 주가가 수영을 못하는 맥주병이다. 여기 위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물에 빠지면 꼬르륵거리면서 빌빌거린다고. 그럼 이후에 만약에 이탈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면 이후에 올라오면 그때는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보고 이렇게 현재라고 봐요. 현재라고 봤을 때 미래의 주가가 이탈합니다. 이탈하면 물에 빠진 거야. 꼬르륵 꼬르륵 빠진 거예요. 빠진 거고 이제 요 시가를 회복하면 그때는 다시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푸하 하고 올라왔으니까 다시 또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 이 기준이 중요하다. 이탈하면 사망, 회복하면 부활. 오케이? 여기는 물이다.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 재개가 됐다가 거래 정지 상태였다가 물에 계속 빠져 있다가 푸아 하고 올라온 거잖아. 푸아 하고 올라왔다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거야. 지금 헐떡헐떡거리면서 숨이 차가지고 땅에 엎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탈하면 다시 가라앉는 거고 여기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 포지션 대응. 현재 제가 장기 전망은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어렵고, 만약에 내가 이탈을 해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큰 하락을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기대감 그리고 뭐 일정이 있나 추이를 보면서 그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간만우처럼 계속 빌빌거리면서 막 이렇게 빠지면 빠지는 도중에 추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하락이 멈추고 추세를 돌리는 구간 있죠.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역배열 끊었을 때 그때 뒤늦게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추매를 고려하시면 돼요. 다시 또 간만으로 가볼게요. 다시 간만으로 가서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죠. 계속 이렇게 빌빌거리는 21선조차 회복을 못하는 빌빌거리는 구간에서 들어가지 말고, 뭐 여기도 21선이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서 들어갈 법 하기도 했는데 여기도 뭐 괜찮긴 해요. 근데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구간에서는 최소한 하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21선을 회복한 구간, 21선을 회복하고 거래량이 다시 터져주는 구간 있죠. 여기서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이 거래량, 여기보다 큰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는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일정이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좀 고려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간만우처럼 몇 개월씩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걸. 요때 추매를 하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요때 추매를 하고 또 밑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지언정, 추가로 하락하는 구간이 있을지언정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타점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다 봤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꾸준히 보시면서 반복에 지치지 마세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